자, 지금부터는 이제 눈을 제일 크게 뜨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형식으로 쓰는데 가까워지고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내부 클래스. 지금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리스너가 있어요. 인터페이스인가 아닌가를 들여다보니까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안에도 바디가 없는 abstract method myprint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필드도 다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 맞네, 맞아. 그쵸? 그리고 이제 외부 클래스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외부 클래스 안에 외부 클래스 메소드가 이렇게 있고, 네, 한글로 써진 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거고, 실제로 한글로 클래스나 메소드 이름 줄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어쨌든. 그리고 그 안에 내부 클래스, 마이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마이 클래스가 그냥 내부 클래스가 아니고 이 리스너를 상속한 게 아니라 구현했어요. 자, 이게 리스너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비워놨다 그래도 임플리멘트 당근이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어떤 내부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요 클래스 객체가 필요하다. 그럼 앞에서 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이게 my class, my equal new my class. 그래서 이렇게 객체 변수를 만든 다음에 어떤 매개 변수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my class는 안에 보니까 인터페이스도 안에 my print가 있고, 여기서도 override my print를 했죠. 그쵸? 그러니까, 구현할 때도 상속할 때도 원래 인터페이스나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메소드를 다시 재정의하는 것이 override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내부에 이 프린트가 있으니까 객체점 메소드. 당연히 이거 가능하죠. 그쵸? 네, 그리고 이 객체 자체가 어떤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도 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온 좀 복잡한 모양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여기를 my로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 매개 변수로 객체가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new my class 요 오른쪽 부분 전체가 여기로도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변수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정수형 변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정수 더하기 정수라는 식이 들어와도 그 결과값이 정수면 문제가 없었죠. 자바에서도 C에서도 그쵸? 그것처럼 여기서도 요 my라는 객체가 필요할 경우에 new my class 하는 가로 생성자까지 여기다 넣어주면 가능하다.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주 성찰일지 심화 문제 3번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꺼내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었나? 아마 가장 답을 못 푼 부분이 그것일 거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서도 내가 이 답이 안 나온다 하는 사람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왔어요. 안드로이드의 리스너와 이너 클래스의 관계. 자, 리스너는 안드로이드는 이벤트 기반, 이벤트가 발생한 터치든 클릭이든. 그래서 리스너가 항상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처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 인터페이스로 미리 클릭을 하는 부분, 터치하는 부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만 프로그래머가 이제 짜게끔 미리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메인 액티비티, 앱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하고 그 안에 on create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위젯 객체의 set on touch listener, set on click listener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어쨌든 위젯 객체 버튼이든 체크박스든 라디오 버튼이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여기가. 그러면 앞에 문법대로 하면 요 필요한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로 이렇게 만드는데 반드시 뭐를 상속한다? 리스너를 임플리멘트,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보면은 메소드가 있어요. on click, on touch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오버라이드 시켜주죠. 오버라이드 시켜줄 수 있는 게 이 리스너가 인터페이스일 거니까 가보면은 바디가 없는 유령인가 봐요. 그쵸? 네, 목만 있는 그런 abstract 메소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현만 해주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선 이 방법부터 여러분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클래스 가지고 바로 쓸 수 있나요? 클래스 필드나 클래스 메서드는 바로 쓸 수 있지만 객체는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성을 해야 쓰죠. 그래서 여기서 이 my class를 new my class on create 안에서 그래서 리스너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 객체가 여기에 쏙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주기 싫으면 new my class에서 이렇게 요 생성 코드를 통째로 넣어주거나 이것부터 먼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리스너를 구현했다. 구현한 클래스다. 클래스에서 객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객체를 필요한 매개 변수로 쓴다. 또는 생성하는 것 자체를 객체가 될 것이므로 매개 변수로 쓴다. 이것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리스너를 구현한 임플리멘트한 클래스에서 나온 객체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2개의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고 아니면 이렇게 바로 넣어서 객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답을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답을 써야 했었죠. 그쵸?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하고, 일반 이해하기 쉽게는, 이 내부에다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매개 변수로 쏙, 셋온 터치 리스너, 셋온 클릭에 매개 변수로 얘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너니머스, 익명의 클래스로 하겠다. 자, 요것은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딱 있죠, 그쵸? 근데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외부 클래스 액티비티 안에 외부 클래스 메소드가 이렇게 on create 있어요, 그쵸? 그 안에 set on touch listener 또는 뭐 set on click listener 해서 set on 메소드가 있고 그 안에 매개 변수로 아예 이 new 하고 나서 생성자의 이름이 뭐 이름하고 똑같은가요?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돼야지 생성자에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고 인터페이스 자체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메소드들이 바디가 없으니까. 네. 인터페이스 이름은 있는데 함수를 호출하면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게 허용이 되는 거죠. 왜? new listener 인터페이스 이름하고 생성자처럼 써주고 이 안에다가 바로 바디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이 바로 이렇게 바디가 있고 그 안에 myprint라는 앱스트랙트 메소드죠. 이 부분에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렇게 setOn 메소드 다음에 간단하게 요렇게 들어가야 될 거가 new listener하고 바디까지 다 넣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바디가 끝나죠. 그래서 여기를 붙였으면 중괄호, 소괄호, 세미콜론이 나온 이유를 알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세미콜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는 리스너를 구현한 클래스 이름이 있고 여기에서 new하고 클래스 이름을 하니까 이름이 있는 내부 클래스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내부 클래스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버린다? new하고 인터페이스 이름에다가 바디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메소드도 오버라이드해서 넣어주고 요런 형태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보였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딱 분리시켜서 보면 요 왼쪽 부분과 비교해서 봐서 이해가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끝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교과서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어도 이해를 해야죠. 왜? 자바를 알고 있고 그것도 자바에서 허용되는 문법이니까. 그쵸?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쓸 건데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익명으로 하면은 모든 setOn 메소드에 모두 바디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스위치나 if, else문을 사용해서 코드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익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로컬 클래스로 이름 있는 클래스로 할 것이냐. 선생님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로컬 클래스를 이너 클래스를 두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어너니머스 이너 방식, 익명의 방식으로도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리스너를 세팅하는 메소드에 매개 변수로 넣어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참조하는 책들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이름을 자체 구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형식을 만날 수가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 익스텐즈 앱 컴팻 액티비티.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여기서 끝 나야 돼요. 그쵸? 근데 implement 여기 만약에 인터페이스 리스너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리스너가 붙는 거예요. 아, 이것을 상속받고 이것을 구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자바에서 그러한 문법들을 공부했던 게 실제 활용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게 어렵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런 문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터치나 클릭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다 우리가 메커니즘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딱 짜서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역할 분담이 잘 되게 우리가 밀키트 마냥 사서 해야 될 부분을 쉽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밀키트를 딱 받았을 때는 이게 통째로 무가 보이고 뭐 호박이 보이고 생선이 보이고 하면 느낌이 오겠는데 뭔가 칸칸이 뭐가 따닥따닥 들어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한두 번 밀키트를 써서 요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훨씬 편리해. 남는 것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조금 안드로이드의 자동 완성 기능이 멋져 보려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빙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종이로 시험을 보는 것이 여러분도 불편하고 선생님도 문제를 내기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도 실기로 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그 공지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implement listener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쉽게 말하면 이 리스너의 myprint라는 abstract 메소드를 overriding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implement 하고 나서 여기 보면 main activity 자체가 요 앱 컴팻 액티비티에서 override 된 메소드가 하나 있죠. onCreate라는. 그쵸?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뭔가 이 리스너를 구현한 객체로부터 해야 할 일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자, 요 implement 리스너 때문에 자, 요 메인 액티비티에 오류가 표시될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커서를 갖다 대고 다시 자동 완성 오버라이드를 키면은 얘도 오버라이드 해라 이렇게 뜰 거예요. 얘가 왜? 네가 리스너를 구현한다며. 근데 이 리스너는 얘가 앱스트랙트라서 구현해줘야 돼. 네가 구현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메소드 위치에 이 마이프린터가 구현이 돼야 돼. 그 말인즉 이 마이프린트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이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으면 앞에 뭐를 써주면 된다? 객체 이름 자리에 this.myprint. 그러면 교수님 set onClick listener 다음에 가로 안에는 뭘 써줘야 될까요? 선생님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여러분이 답을 말할 수 있어요. 이 리스너를 구현한 객체의 레퍼런스를 써주는 거죠. set onClick listener 다음에. 쉽게 말해서 여기에 요 객체를 구현한 요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요 객체 이름. 그런데 그것을 누가 구현했어요? 내가. 그래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그냥 this가 딱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소개하는 내부 클래스로 할 수도 있고 어노니머스 우리 교과서에서 계속 나오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구현하고 말래. 다른 클래스를 또 뭘 만들어 이너 클래스 복잡만 해. 그래서 상속도 받고 구현도 하고 그래서 요 메소드는 상속받은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한 거. 요 메소드는 구현할 인터페이스의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한 거. 그리고 인터페이스 객체가 필요한 부분에는 뭐라고 써주면 된다? this라고 써주면 된다.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뭐가 빠진 게 있나 하고 보니까 3장의 자바 부분에 데이터의 형식 변환. 우리는 이미 이런 거 했는데요. 그쵸? 네. 인티저, 이제 여기서 보면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있다. 얘는 분명히 클래스일 거고 parse int는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다. 그쵸? 네, 스태틱 메소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인티저
A가 만들어 A.parse.int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integer.parse.int 이렇게 쓰는 것이고 double도 클래스고 parse double 이것도 double이라는 클래스의 메소드다. 그래서 이 parse.int 인티저로 바꿔주는 문자열이 들어가서 인티저로 바꿔주는 이러한 메소드는 모든 인티저 클래스의 객체들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공유하면 되죠. 하나만 있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스트링의 경우에도 스트링 value of 다음에 정수가 들어가면은 value of의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메소드인데 이것도 스트링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나중에 실습하면서 보겠지만 value of에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 플로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름은 같은데 다양한 타입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버로딩인 거죠. 오버라이딩이 아니에요. 그쵸? 네, 상속받아서 바꾸는 게 오버라이딩. 그 다음에 이름은 같은데 안에 타입이 여러 개 다른 거 뭐 이런 경우가 오버로딩. 그쵸? 오버로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비교하려면 자, 요것은 이제 스트링 클래스에 그러니까 equal 등호 두 개를 쓰지 않고 equals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요. 그쵸?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걸로 본다면 스트링 클래스의 equals 얘는 인스턴스 객체 메소드야 클래스의 메소드야 이게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져야 될 부분이에요. 웬만한 건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스트링의 str 스트링 레퍼런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new 스트링 이렇게 new를 써도 되고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자바에서 배웠을 거예요. 스트링을 경우 안녕하세요가 라는 값으로 초기화된 스트링 객체 str이에요. str에 equals라고 붙었으니까 string.equals 그렇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첫 번째 문자열 str,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객체, 이 스트링 객체하고 여기에 들어간 값하고 equal이냐 조금 느낌이 올까요, 이제? 네, 그것만 좀 알아도 안드로이드에서 자동 완성할 때 좀 편리함이 있어요. 네, 이게 왜 대문자지? 이런 생각 안 한다고. 그쵸? 얘는 왜 소문자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여러분이, 선생님이 프리 클래스가 프리가 아니고 너무, 시간 프리한 클래스가 돼버리고 있어서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줄이겠습니다. 자, 데이트라는 것을 쓸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캘린더라는 것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은 여러분이 크게 느낌은 없겠지만 일기장을 만든다던가 뭐 용돈 기입장을 만든다던가 뭐 회원 가입을 한다던가 어쨌든 이 날짜는 굉장히 많이 써야 될 타입이죠. 그런데 날짜가 쉽지가 않아요. 리얼 월드에서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외가 있잖아요. 윤달도 있고, 또 윤달 모두 4년마다 2월이 28일까지 가는 것이 아니죠. 그쵸? 네, 그런 거. 어쨌든 뭔가 예외, 그리고 우리는 또, 서머타임.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무슨 일광 어쩌고 저쩌고. 그쵸? 네. 그것도 우리나라는 없는데, 외국의 선진국들은 있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날짜에 뭔가 연산이 가해지는 것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현도 시분초로 우리는 년, 월, 일, 시분초로 해야 되지만 실제로 시스템에 저장된 것은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 0시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1 미리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미리세컨드 단위로 그냥 긴 정수로 저장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년, 월, 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트든 캘린더든 하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트라고 하면은 데이트라는 클래스의 new 데이터 생성자로 현재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생성자의 매개 변수 없이 그리고 선생님이 하도 이름이 길어서 심대포라고 우리말로 미스터 심이라고 하는데 simple data format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imple data format, s format equal new simple data format 이렇게 옆으로 쭉 써도 되고 좌측에 이렇게 선언해주고 이렇게 잘라서 써도 되죠. 네, new S 포맷 여기 내려오고 New Simple Data Format 여기에 이제 YYYY MMDD 그러니까 표현을 2012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2020 12월 2021 10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출력을 할 때 S 포맷에다가 포맷이라고 해서 요 날짜를 넣어주게 되면 요 포맷에 맞추어서 요런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HHMMSS.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포맷에다가 요 날짜를 넣어놓은 것을 넣어주면 요런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날짜를 다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 옆에 자 year, month, date 시간 여기 M은 왜 대문자로 했냐면 month, minute 다 M이죠. 그쵸? 그래서 요 MM은 네, minute 네, 초. 요 MM은 달. 그다음에 여기 대문자 HH와 소문자 HH를 같이 쓰는데 24시간으로 나눌 거냐 아니면 AM, PM으로 해서 12시까지만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것도 대문자냐 소문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날짜 형식은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렇게만 말하는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네 데이트와 심대포를 사용을 하던가 그 다음에 캘린더의 경우에는 캘린더와 마찬가지로 심대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캘린더의 경우에는 new 생성자를 쓰지 않고 캘린더 클래스의 get instance 메소드를 사용해서 캘린더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대포도 이렇게 만들어냈다. 선생님은 YYY, MMTD, A, 이건 AM, PM, 그 다음에 시간, 초까지.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날짜를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심대포에다가 우리가 앞에는 포맷이라는 요 메소드만 사용을 해봤죠. 그쵸? 그래서 심대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parse입니다. parse는 무엇이냐면은 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요 포맷에 맞춰서 가지고 가서 시간으로 날짜에 실제 날짜 타입으로 바꾸어주는 게 파싱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타입에 맞추어주는 것을 구문을 분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분석하다. 우리말로는 그런 뜻인데 이걸 분석해서 날짜로 바꿔주는 것이 파싱이고 그러니까 꼭 현재 날짜 아니고 특정한 날짜를 넣어주겠죠. 그렇죠? 데이트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트를 우리가 원하는 캘린더로 바꿔주고 싶으면 캘린더의 set time 그 다음에 캘린더에서 연도에다가 10년을 더해주고 뭐 month에다가 얼마를 더해주고 이 add도 이 캘린더의 메소드에 있어요.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선생님 말이에요. 윤달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어떤 뭐 날도 우리가 합을 30일도 있고 29일, 28일, 31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도 무조건 우리가 10진에서 덧셈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add의 요 타입에 따라서 더해주는 게 이으면 연도를 더해주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 캘린더에 점하고 상수값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캘린더 클래스 변수 파이널 스태틱 파이널 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도 포맷에다가 그러니까 심대포는 parse 아니면 포맷을 지금 두 개 쓰는 거죠. 포맷에다가 그 다음에 캘린더에서는 시간을 세팅해 줄 때는 set time, 시간을 읽어올 때는 get time.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10년 요 입력한 값에 10년 뒤에 시간을 요 형태로 요거에 10년 뒤에 시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오류가 생기는 거에 대비해서 try catch 구문을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히 날짜는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아마 뭐 다음 학기쯤에 DB에서도 날짜가 일어나고 뭐 계산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캘린더와 심대포의 메소드들을 익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트 클래스와 또 심대포의 메소드들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크게 염려는 하지 말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그런 것만 이해를 해놔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프리클래스만 이게 프리클래스 취지에 좀 어긋나는데 어쨌든 이제 진단 문제를 풀고 잠시 쉬었다가 인클래스에서 앞서 수업한 것을 실제로 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지원이 됩니다. 출력되는 위치가 좀 앱에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빨리 또 인클래스 하고 여러분 질문까지 받도록 다음 2시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